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그 수술 후에 나타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살면서 크고 작은 이제 수술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전에 없던 불면증이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에 아파서 그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통증으로 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입원 중에 아무래도 여러 명이랑 같이 자다 보니까 수면 환경이 편치 못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적인 수면을 찾아가게 마련인데, 이렇게 통증도 사라지고 집에서 편하게 수술 후에 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불면증이 나타나는 원인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그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골절,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크고 작은 병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수술 전에 느끼는 그런 긴장감과 불안감, 수술 이후에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과 몸에서 나타난 변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불안감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체력의 저하입니다. 적당한 피로는 어쨌든 잠이 잘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적당히 피곤하면 참 잘 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심한 피로, 극심한 피로, 심신의 피로는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불면증 없이 잘 지내시던 분들도 아주 무리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힘들었다 라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잠이 들 때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마저 다 써버리고 나면 잠이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이 들 때 필요한 에너지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출혈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취를 하면서 체력적인 소모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술 이후에 이렇게 약화된 체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서 체력을 빨리 회복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와 맞물려서 수면 리듬도 회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체력 저하로 인한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잠을 못 자니까 다시 그로 인해서 체력이 또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리듬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집에서 조리하면서 밖에 나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의 제약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생활 리듬도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늦게까지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 요구량도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수술 뒤에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수술 후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생활 요령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병이나 수술 이후에 나타난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제를 먹는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기는 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자는 잠은 체력을 회복하는 그 효능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면제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일부 몸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체력이 회복하는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이럴 땐 무엇보다도 체력을 올려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어야 되는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약 등 조금만 영양제 하나도 사실 먹기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드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소화력도 떨어져 가지고요, 음식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영양가는 높되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자주자주 조금씩 드시는 방법으로 영양을 계속 보충을 하고 체력을 보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양식이라고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위주로 체력을 회복하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기름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름진 음식은 피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아주 약해져 있을 때는 아마도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체력이 회복됐다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확 늘려버리게 되면 체력은 다시 바닥을 치게 되니까요. 체력이 조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체력을 아끼면서 저축한다, 저금한다 라는 기분으로 활동량은 적게 하지만 가벼운 운동으로 움직임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좋은데 햇볕을 많이 쬐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집 안에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을 실내에서라도 햇볕을 자주 쬐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 뒤에 나타나는 이런 불면증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약해진 체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깔게 됩니다. 그 기본 위에 불면증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재로 치면은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녹용 등과 같은 보약을 불면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로 인해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어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어혈 자체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수술로 인한 출혈로 우리 몸은 허혈 상태, 즉 피가 부족해진 상태가 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피가 부족해지는 허혈 상태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보충해주는 약재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한 체력 보충도 불면증 치료 방법으로 꼭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과정에서 겪었던 마음의 충격이나 긴장, 불안감을 낮춰주는 건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겪고 나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는 게 있어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탁 떨어지면서 살짝 소심해지는, 그래서 심장이나 담력이 약해지는 그런 심리적 변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담력을 키워준다거나 심장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약재도 함께 고려를 해서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을 경험한 뒤에 이전같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적응력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수술 후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시 정상 컨디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수술 뒤에 불면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수술 뒤에 나타나는 불면증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